무인기에 뚫린 평양, 국경 사격 대기. 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국경성 포병 부대에 김정은이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이었죠. 한국이 3일, 9일, 10일 밤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엄중 경고한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혔어요. 평양 상공이 뚫린 건데 개의치 않고 이걸 공개한 겁니다. 자, 그제야 어제 김여정이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김여정이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국경선 부근 포병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의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최전방 포병 사격 부대를 지시했다. 무인기 같은 게 또 전방을 넘어 날아오면 포로 쏘겠다라는 이른바 명령인데 3번이나 못 쐈는데 또 못 쏠 것 같지만 일종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김여정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2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김여정까지 나서서 문제를 삼고 있는 셈인데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국경선 포병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김정은의 명령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국경선의 포병 부대. 그 지금 뭐 우리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네네. 두고 남과 북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양측이 이제 약간 후방 지역에 이제 포병 부대를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제 포병 부대를 가동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전방에서 좀 후방 지역에서 저 무인기를 날렸다는 전제하에 네. 뭐 북한식 어떻게 보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처음에 북한 반응은 외무성에서 나왔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이거를 이제 군사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국방부하고 이제 정부 이제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바로 김여정의 담화와 이제 그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군사적 태세로 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무인기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으로 좀 긴장이 지금 명확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격 지시를 한 것과 다름없다. 사격 이제 준비 태세에 들어간 거죠. 아직은 그렇군요. 지시는 아니고 이제 네. 조짐이 보이면은 파악이 되면은 사격을 하겠다라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 설명대로라도 3번이나 평양까지 무인기가 날아 들어오는 것을 북한이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그게 이제 북한도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김여정이 저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여태까지 뭐 북한은 우리 쪽에 뭐 여러 번 그 무인기를 보냈지만 우리가 평양 인근까지 무인기를 만약에 북한 주장이라면 네. 그리고 외부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도 있고 또 이제 처음에 3일, 9일, 10일인데 뭐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삐라가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진상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도 상당히 격앙되고 상당히 군사적으로 이제 상황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가 보냈다는데 우리 군이 보낸 걸까? 아니면 누가 보낸 걸까? 우리 국방부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거 긴급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 확인해 줄 수 없다.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양 무인기 누가 보낸 걸까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 군이 보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민간 단체가 보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자작극일 수도 있고, 다른 무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안 보냈습니다. 우리 군 정전협정 위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민간 주도 왕복 300km의 무인기를 민간 단체가 보낼 능력이 될까? 정부와 민간 합작? 우리 정부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 중이고요. 북한의 자작극, 적대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북한의 자작극, 과연 저 무인기의 정체는 뭘까 궁금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일단은 자, 오신원 의원님, 네. 혹시 저 우리 정부가 보낸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일단 뭐 국방부 장관이 이게 전략적으로 NCND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걸 봐서는 네네. 어쨌든 이게 어느 쪽에서 보낸 것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뭐 우리 오히려 이제 그것을 알렸을 때 예. 우리 내부에서의 지금 정치권에서의 공방으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북한에게 뭐 굳이 이 모든 것들을 소상히 우리가 응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 전략실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어느 쪽에서 지금 무인기를 보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략적 현실입니다. 예. 보호성. 그럼 정광지 대변인, 예. 기자도 하셨고 네. 지금 대변인도 하고 계시니까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1시간 뒤에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네. 한 거 봐서 군이 보냈다면 국방부 장관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우리 군이 안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방부 장관의 입장 변화 이거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입장을? 저도 처음에는 안 보냈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좀 무게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에 어떤 게 더 우리 정부로서 유리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싱을 할 때 말이죠. 네네. 펀치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면 충분히 이제 그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서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주먹은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인기가 와서 삐랄 뿌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 안 했다를 확정 지어주는 것보다는 북한이 여전히 궁금하게,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진 태도로 바뀐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 무인기가요. 예를 들어 뭐 파주에서 평양까지가 대략 한 150km인데 만약에 이제 왕복형이라면 왔다가 갔다가 하면 3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무인기. 거기에 이 전단지까지 뿌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무인기. 굉장히 어떤 고성능의 무인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두 분께서는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전략이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 자,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북한이 공개한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무인기의 형태가 흐릿하게 찍혀 있긴 합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모양인지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노동 측면에 나왔고요. 저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쫙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 모양의 무인기예요. 그렇죠. 예, 비행기 모양의 무인기. 그리고 이제 삐라가 뿌려지는 모습. 그러니까 저 사진을 북한이 조작한 것 같지는 않고 전성훈 비서관 청와대에서 안보전략 비서하셨으니까 형태만 봐도 어느 나라 무인기인지 바로 아실 텐데 어느 나라 무인기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인기인지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프로펠러형이 아니고 네. 그 화면에 나오듯이 고정형, 소형 비행기 같은 무인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거는 훨씬 사거리가 길고요. 작전 반경이 넓죠. 지금 저게 남쪽에서 평양까지 왕복 거리가 한 300km 되는데
그 우리 군단급에서 우리는 전방부대가 지금 다 무인기 뭐 크고 작은 무인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무인기 부대가 있다. 예, 있어요. 정찰용으로. 근데 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송골매라고 해서 성골매요? 송골매. 송골매. 예, 그 왕복거리가 한 200km 되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무인기는 군단급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무인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형태만 보면 우리 예. 국군 하나에 공개됐던 무인기 형태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군요. 뭐 저 화면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어찌됐든 그 일반 군단급 무인기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뭐 민간 단체 삐라 뿌리는 민간 단체에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금 그렇군요. 이 전반적인 인식이고 네. 그 지금 일단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누가 보냈냐가 또 이렇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뭐 논란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전성환 비서관께서는 지금 보니까 누가 보낸지 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는 이유로 뭐- 이제 특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